금융계를 완전히 바꿔놓은 공식이 있습니다. 심지어 노벨상까지 받았죠. 네, 바로 그 유명한 블랙숄즈 모델인데요. 오늘 이 공식의 핵심을 아주 쉽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모델이 나오기 전까지 옵션 가격이라는 건 솔직히 말해서 그냥 감이었어요. 이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이었죠. 그런데 블랙숄즈 모델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시간과 변동성이라는 것에 수학이라는 아주 명확한 가격표를 딱 붙여버린 겁니다. 자, 그럼 이 대단한 모델이 대체 뭘 해결하려고 했던 걸까요? 아주 간단해요. 미래는 불확실하잖아요. 그 불확실한 미래에 무언가를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 바로 이 옵션에 도대체 얼마를 매겨야 공정할까?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한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블랙숄즈의 진짜 천재성이 폭발합니다. 보세요. 이 모델이 계산하는 옵션 가격은요. 주가가 오를 것 같으니까 이만큼 내.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옵션이 가진 모든 위험을 완벽하게 없앤, 그러니까 위험이 0인 포트폴리오를 똑같이 복제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 이걸 계산한 겁니다.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죠. 좋아요. 그럼 이 블랙숄즈라는 멋진 기계를 돌리려면 어떤 재료들이 필요한지 그 5가지 핵심 요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 5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주가, 그리고 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가격인 행사 가격, 옵션의 수명인 잔존 만기, 은행 예금 이자율 같은 무위험 이자율,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동성. 이 5가지를 공식에 딱 넣으면 가격이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잠깐 이 5가지 중에 딱 하나 아주 특별한 녀석이 숨어 있습니다. 나머지 넷은 지금 당장 우리가 알 수 있는 숫자거든요. 근데 하나는 미래를 예측해야만 하는 값이에요. 자, 이슈의 진짜 주인공 과연 누구일까요? 네, 정답은 바로 변동성입니다. 이게 사실상 이 모델의 심장이에요. 왜냐하면 미래의 주가가 얼마나 널뛸지는 신도 모르잖아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건요. 이 공식을 거꾸로 이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옵션 가격을 공식에 집어넣으면 지금 시장 사람들이 미래를 이 정도로 불안하게 보고 있구나 하는 그 기대치, 바로 내재 변동성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시장의 심리를 읽는 거죠.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알 수도 없는 미래의 변동성을 이 모델은 대체 어떻게 다루는 걸까요? 그 비밀은 아주 기가 막힌 위험관리 아이디어, 바로 완벽한 해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완벽한 해칭의 열쇠를 쥐는 개념이 바로 델타입니다. 이따가 그릭스에서 더 자세히 보겠지만 간단히 말해 델타는 주가가 1만큼 움직일 때 내 옵션 가격이 얼마나 변하는지를 알려주는 값이에요. 이걸로 위험을 관리하는 거죠. 자,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주가가 오르면 돈을 줘야 하는 콜옵션을 팔았다고 칩시다. 그럼 주가가 오르면 전 손해를 보겠죠? 이게 바로 마이너스 델타에 노출된 거예요. 그럼 이 위험을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요? 간단하죠? 반대로 주가가 오르면 돈을 버는 걸 사두면 되잖아요? 네, 바로 그 주식을 직접 사는 겁니다. 이건 플러스 델타를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둘을 완벽하게 균형을 맞추는 거예요. 옵션을 팔아서 생긴 마이너스 델타를 주식을 사서 만든 플러스 델타로 완전히 상쇄시켜서 합이 0이 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델타 중립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위험이 제로인 상태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게 바로 블랙숄즈가 말하는 공정한 옵션 가격이라는 겁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엔진의 원리를 알았으니 이제 조종석에 앉아볼 시간입니다. 트레이더들이 시장이라는 거친 바다를 항해할 때 쓰는 계기판, 바로 그릭스에 대해 알아보죠. 여기 핵심 그릭스들이 있습니다. 델타는 내 포지션의 방향과 속도를 알려주고요. 감마는 그 속도가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 즉 가속도를 보여줍니다. 세타는 이건 좀 슬픈 건데 시간이 흐를수록 내 옵션 가치가 얼마나 녹아내리는지를 보여주는 시간의 적이죠. 베가는 시장의 공포 지수 같은 거고요. 로는 금리가 변할 때 받는 영향을 나타냅니다. 이 계기판만 잘 보면 내 포지션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한눈에 알 수 있는 거죠. 이 중에서 특히 세타, 이건 옵션을 산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공공의 적입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내 예상대로 움직여주길 기다리는 동안에도 시간은 계속 흐르잖아요. 세타는 바로 그 흐르는 시간 자체가 내 돈을 갉아먹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예요. 마치 녹아내리는 아이스크림처럼요. 만기가 가까워지면 정말 순식간에 녹아버립니다. 하지만 베가는 반대로 든든한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주가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시장에 무슨 일이 터져서 사람들 불안감이 확 커졌다고 해보죠. 바로 변동성이 치솟는 순간이죠. 이때 배가가 힘을 발휘해서 내 옵션 가격을 끌어올려줍니다. 말 그대로 시장의 공포를 먹고 자라는 친구인 셈이죠. 자, 그런데요. 이렇게나 똑똑해 보이는 모델에도 치명적인 맹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모르면 정말 큰일 날 수 있어요. 이 모델이 뭘 못하는지 아는 게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이 모델은 주가가 대부분은 평범하게 움직일 거라고 믿어요. 뭐랄까, 되게 긍정적인 세계관을 가진 거죠.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처럼 말도 안 되는 일이 터지는 그런 블랙스완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하지만 우리 모두 알잖아요. 현실은 모델의 생각보다 훨씬 더 예측 불가능하고 또 무섭다는 걸요.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블랙쇼얼즈 모델은 미래를 알려주는 예언서가 절대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지도일 뿐입니다. 위험이라는 복잡한 지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아주 정교한 지도죠. 하지만 잊지 마세요. 지도는 절대로 실제 영토 그 자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생각을 한번 해보죠. 노벨상까지 받은 천재적인 공식도 시장을 휩쓰는 거대한 공포, 블랙스완 앞에서는 속수무책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뭘 말해줄까요? 결국 인간의 비이성적인 심리가 지배하는 이 시장에서 완벽한 수학이란 과연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한계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